오늘 그 소개 세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상품에 대해서 기본 옵션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데 설명드리고, 이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의 테크 기술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308의 역사를 보시면 1932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 즉 2025년까지 해서 꽤 오랜 시간 끊임없이 모델을 이어온 프랑스의 또 푸조의 정통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자동차 제작사 중 동급 차량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93년째 명백을 잇는 푸조의 대표 C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8이 명명된 이후로 1세대에서는 2002년 올해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이 되었고요. 또 2세대에도 마찬가지로 2014년 유럽 올해의 차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먼스 월드 카 오브 더 이어로 당당히 선정이 되었고요. 차세대 플랫폼이죠. EMP2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도 최상의 그 효율성과 또 편안한 승차감, 또 기타 여러 핸들링으로서 타 경쟁 모델과 큰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상품 정보를 간단하게 보시면 제원을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C 세그먼트의 전장과 높이 그리고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를 타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가 여러 기술력이 집합을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이 테크놀로지가 엄청 좋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동차는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의 수단으로서 그 안에 있는 공간성이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7 해치백 그러면 1년만 타고 다니는 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타보시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실 텐데 2열을 한번 꼭 타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역을 타보시고 나서도 이게 해치백인가? 이 C세그먼트인가? 할 정도로 놀라운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불어 트렁크 공간도 동급 경쟁 차종보다 훨씬 더 큰 트렁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테리어는 보시면 범퍼 쪽에 풀 LED 매트리스 헤드라이트와 함께 또 푸조의 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곳니를 형상한 DRL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뒤는 사자의 또 발톱을 형상한 LED 테일램프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토 하이비, 또 여러 가지 기타 장치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엠블럼과 함께 프레임레스 그릴, 그리고 18인치 카마쿠라 알루미늄 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장비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앰비언트 LED를 시작으로 해서 열선 앤드 10인치 아이 콕핏 클러스터, 그다음 3D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이거는 꼭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정도의 그 열선 시트와 함께 마사지 시트, 그리고 10웨이 전동 시트, 또 알칸타라가 적용된 이사벨라 시트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장착되어 있고, 또 특이하게 C 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더블존 오토 에어 컨디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사양으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ADAS 시스템, ADAS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무선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또 여러 기타 편의 정보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라고 보시면은 요 밑에 보면 이제 아이코핏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에서 이제 요 밑에 아이토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분리 스위치들도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디지털 토글 스위치, 그래서 아이 토글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고객의 편의에 따라서 내 기호에 따라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 스위치를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변경이 되면서 파워트레인이 가장 큰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360도 파노라믹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이 됐습니다.
화면은 보시는 바치 고해상도로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뭐 옵션인가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 동급에서는 잘 구비되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작다 보니까 주차하거나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 옵션을 빼는 브랜드가 많은데 푸조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풀 옵션으로 채용했다라는 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좀 가상화면이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4개의 카메라로서 리얼타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메커니즘인데 여기 앞에 보시는 것도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이게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엔진과 함께 미션까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308의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이 다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좀 작다고 저도 이렇게 작을 줄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더 작게 느껴집니다. 뒤에는 아예 없을 정도로 지금 空비어 있는데 그 정도로 경량화가 지금 많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엔진은 참 많은 수상을 한 엔진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올해의 엔진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엔진만 있었던 거죠. 하이브리드는 없었고 그래서 이런 또 수상을 한 엔진에 또 하이브리드에 또 최적화한 매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3기통 1.2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23.5토크를 자랑합니다. 이는 뭐 자연흡기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500cc의 엔진에 해당하는 파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이하게도 뭐 스포츠카에 많이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고가의 기능이기 때문에 가변 지오메트리 터보가 이제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고정형이었는데 지금 이제 가변 지오메트리를 장착을 함으로써 좀 더 터보렉 조절과 함께 파워 구간을 밴드를 굉장히 넓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낮은 회전대에서는 이제 특히 터보 엔진상 이제 렉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좀 매우 약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전기 모터로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굉장히 스무스한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좀 사실 주행을 해봐야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시승을 하시면서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션입니다. 미션 또한 이제 새롭게 개발된 미션이 장착이 되었는데요. EDCS6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ECDS를 좀 해석하자면 E는 하이브리드 전동 모터를 말하는 거고요. DC는 이제 DCT죠. 네. 듀얼 클러치. 그리고 S는 셀룰라이트의 유선 기어. 그리고 6은 6단 기어입니다. 실제로는 뭐 후진가에서 7개의 기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워트레인은 프랑스에서 이제 전문적인 파워트레인 업체인 펀치 파워트레인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공장을 새롭게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해서 이제 좀 대량 생산으로 푸조에 이제 앞으로 공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기존 DCT 대비해서 약 35%의 부품을 제거하고 경량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 자세한 거는 이따 테크 세션에서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이 엔진 파워트레인은 사실 48V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48V는 보통 아시다시피 EV 주행 모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에는 EV 모드까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사실 30km 언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30km라고 하면 도심 주행에서도 특히 그 학교 근처 구간에서는 뭐 모토로만 주행을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토로 주행을 하다가 벨트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거나 좀 더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이제 작동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전기차인가 할 정도로 전동으로만 운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엔진이 작동하고 움직이는데 그걸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작동이 되는 점, 이 점도 한번 나중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4가지가 이제 앞으로의 그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 푸조의 시스템에 다 장착이 되는
기본 로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 클리핑, E 론칭, E 큐인, E 파킹 이 네 가지 정도 있다 텍스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라고 하면은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아무리 뭐 디젤, 아무리 뭐 가솔린, 뭐 어떤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을 장착한다고 푸조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푸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핸들링은 뭐 기존보다 더 나아졌다고 볼 정도로 좀 놀랐고요. 사실 디젤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더 빠른 리스폰스와 함께 즉각적인 핸들링 반응을 위해서 이 코너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드라이빙 상황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푸조하면 또 랠리의 역사와 같이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가 많이 녹아들어 있는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미션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정말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효율과 함께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성능을 또 보인다는 것은 특히 큰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뭐 엔진 파워트레인만 바뀌고 뭐 별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생산하면서 진짜 큰 많은 그 자원과 그다음에 R&D가 투자되는 부분이 이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변한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장착했기 때문에 기존의 308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308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모델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드라이빙을 하시는 고객분들 보면 많은 좀 딜레마가 있으시죠. EV로 갔다가도 충전 시설에 의해서 다시 좀 돌아가야 하지 않나. 근데 하이브리드로 가다니 높은 가격대가 또 형성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많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빠지는데 여기에 48V 하이브리드가 또 새롭게 나오는데 이 48V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은 가벼운 경량화 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에서 느낄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뭐 정비성 경량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잠시만 제가 이 장비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게 되면 가장 이 부분에서 가장 작은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게 308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지만 토크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큰 배기량을 갖고 있는 엔진들과도 견줄 만큼 굉장히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터보 엔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는 자이언트 엔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더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연비 또한 연비가 가장 중요한데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플라이드를 쓰지만 이미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에서는 뭐 하이브리드급 이상의 그 연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이 공차 중량 때문인데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MF도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출력이 높아짐으로써 굉장히 높아지는 공차 중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공차 중량과 함께 그와 상회하는 뭐 연비와 또 토크 또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이 변속기와 새롭게 개발된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과연 308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차 중량이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게 경량화라는 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제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만들더라도 얼마나 더 가볍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R&D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경쟁 모델 대비 동급에서 가장 성공한 개발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파워트레인이 장착하면 가격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들을 한번 다시금 상기시켜드리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꾸역꾸역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는 308이라는 차가 익숙한 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출입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업계를 취재를 하시고 또 다양한 차들을 많이 타셨다 보니까 저보다는 푸조 308에 대해서 더 경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차가 통관되자마자 며칠 전에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처음 운전해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디자인에서 오는 그 매력, 특히 제가 탔던 빨간색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정말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이었고요. 또 인테리어 같은 경우 동급에 비교 불가한 굉장히 모던한 그런 느낌으로 앉았을 때 기존에 제가 타고 있던 그랜 체로키 4x의 어떤 커맨더 포지션과는 전혀 상반된 굉장히 낮게 위치한 정말 내가 레이서가 된 듯한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V5사의 S 모델과 같은 느낌. 굉장히 스포티하다. 그러면서도 아시겠지만 그 푸조의 레이싱 DNA에서 오는 아이콘빛과 핸들 그리고 핸들의 사이즈, 위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레이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출발하기도 전에 느끼게 해줬습니다. 물론 출발은 저희 사무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내 주행 구간에는 전기 모드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끼게 해줬습니다. 특히 굉장히 정숙하고 또 편안한 시내 주행을 가능케 해주는 게 이게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진가는 당연히 이제 고속주행 구간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을 때 나오는 엔진과 또 전기 모터의 결합으로 나오는 파워 그리고 가속감 그리고 푸조가 가장 유명한 스티어링 정말 물 흐르듯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굉장히 급격한 헤어핀 코너에서도 정말 이게 FFN 그 차량의 움직임이냐? 라고 할 정도로 언더스티어가 없이 정말 안정적으로 코너를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거는 제가 익숙했던 동급의 경쟁 모델과는 정말 다르구나. 동급 경쟁 모델이 잘 트레이닝된 군인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면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요즘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차세대 피겨스타 차준환 선수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점프를 하거나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일 때는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차가 308이 아닌가,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동차 업계에 있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애정하는 세그멘트는 그 C 세그멘트, 특히 그 C 로우 세그멘트였습니다. 준준형 해치백이 굉장히 오늘 제가 이 업계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준 그런 세그멘트이기 때문에 이 세그멘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아쉽게도 2015년도에는 수입차 시장에서 C 로우 세그멘트가 1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떤 또 특별한 스타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푸조 308이 앞으로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로 새로운 C 세그멘트, C 로우 세그멘트의 스타가 되면서 새롭게 활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C 해치, 우리나라는 해치백의 무덤이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나오는 차들도 역시 그렇게 많이 성공을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이 세그멘트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투자와 장기적인 인내심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성공할 수 없는 시장이고 저희 푸조에서는 308이 푸조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08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고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매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도 좋아야 되지만 가격도 좋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론칭을 하는데 정말 많은 날들을 오랫동안 싸움의 연속이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도자료 말미에 저희가 308을 시작으로 해서 위탁 판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판매한다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푸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한테 좋은 기술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게 첫 번째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내 소형 SUV의 경우 가솔린 모델 가격과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주는 가격 차이는 한 1,4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이미 앞서서 시츄에이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1,400만 원의 가격 갭, 우리가 기존에 출시했던 HDI 디젤 엔진에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로 출시를 했을 때에는 적어도 1,000만 원대 가격 갭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푸조가 굉장히 똑똑하게 스마트 하이브리드 기술을 내놓으면서 저희가 가격 갭을 310만 원대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는 환율이 한 1,470원대의 유로 환율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1,631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들여오는 모델과 같은 스펙으로 프랑스와 영국에서 차량 가격을 환산했을 때 얼보어 모델은 프랑스에서 5,120만원 그리고 GT 모델은 5,700만원대입니다. 영국에서는 그 가격대를 훨씬 상회하고요. 이게 현재 어제자 환율로 계산했을 가격이고요. 작년 말 1,400원대, 1,470원에 환율로 계산했을 때에는 4,700만 원대에 얼로어가 시작을 하고 GT 모델이 5,200만 원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출시는 3,990만 원 얼로어 시작으로 GT가 4,650만 원으로 형성되게끔 정말 딜러와 또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마진을 최소화하면서 이 가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들도 여기저기 쇼핑이 필요 없이 저희 원프라이스 정책으로 구매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딜러와 합심해서 만들어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좀 매력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오늘의 테크
스마트 하이브리드에 대한 테크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직접적으로 시승을 해보시면서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많은 응원 또 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큰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면 저희 308이 우리 자동차 업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